이러한 것에 등을 돌리고 옹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부의 측근에 의하면 이미 경영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요, 무언가를 강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뭔가를 노력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어떤 단어를 검색을 했을까요? 그와 연관어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소, 에너지,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단어들이 또 연관어로 나오죠. 저는 바로 ESG라는 경영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과 더불어 기상이변은요, 전 세계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IT 기술의 진보, 또 감정을 표현하는 AI. 우리만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우리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라는 산하 제한 정책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가 희망이다. 네, 가가호호, 하하호호, 대한민국. 아이의 울음소리, 희망의 대한민국의 소리라는 걸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산하 제한이 아닌, 네,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선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를 조사해봤는데 1960년대는요 무려 6명이었습니다. 네, 1990년대는 그래도 1.5명. 2023년은 여성 한 명당 채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는요 비단 이것뿐일까요? 기업의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자유경제시장주의 옹호주의자였던 밀턴 프리드만 학자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에게 돈을 많이 환원해 주는 것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주주 제일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또 순이익은 얼마큼 났는지 재무적인 성과가 기업의 평가 요소였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좀 더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돈은 조금만 줘도 괜찮아. 차라리 그 수익금으로 사회에 좀 더 환원을 하자라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산 운용가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요, 석유 연료를 25%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는 투자해서 배제하겠다. 이 사회는 왜 남자만 해야 돼? 여성의 이사회가 2명 이상 미만이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자산 운용가들이 어떻게 해요? 재무적인 요소보다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즉, 투자기관이 ESG 활동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ESG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가 바로 기업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라는 평가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나라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공시입니다만 2030년까지는요. 코스피 상장사 기업이라면 누구나 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고객의 소비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착한 가게를 보면 돈줄 내러 가고요.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 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이면 우리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ESG 소비.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요,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소비 문화에 맞춰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ESG가 중요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한 기관에서 또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얼만큼 ESG 경영이 중요해라고 했더니, 네, 기존에 23.7%에서 36.5%, 그리고 기업이 호감 가지 않아.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비윤리적인 경영하는 기업들은 이제는 고객들도 눈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바로 2004년 UN 컴팩트 회의의 보고서에 이 ESG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거죠. 더 이상 환경을 죽이지 말자. 이제는 차별 없는 세상, 가난한 세상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른 기업 경영을 하자라고 해서 사람 간의
사회 간에, 국가 간에, 또 나아가 지구 시민이 좀 더 잘 번영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ESG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ESG에 대한 그 항목을 좀 더 알아볼 텐데요. E는요, environmental 말 그대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탄소의 중립. 자,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탄소를 100g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100g의 탄소를 없애는 거. 그래서 그 탄소를 제로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고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학연료가 아닌 이제는 재생에너지, 신기술의 에너지를 쓰자라는 것들,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적인 이슈는 말 그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자, 인종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개개인을 좀 더 존중해보자, 조직 간에 협업을 하자,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자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G는요,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입니다. 공정한 윤리를 좀 갖고, 공정성을 갖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ESG에 대한 각각의 항목을 좀 더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제가 각각의 사례에 대한 한 가지씩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45년 11월 2도 0.03%에서 0.04 증가 15cm 2100년 20에서 29 세계 인구의 약 40%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12년 비영리로 설립된 독일의 MCC라는 기상연구소에서는요, 탄소 시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관측한 이래로요,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간 시점은 언제야? 2045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1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기상이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불과 0.03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대기질은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0.04, 0.0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고요,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해수면이 20cm까지 올라가는 날짜는 언제예요? 2100년입니다. 100년도 안 남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40%는요, 해안가에 살고 있어요. 100km 이내에.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인구의 40%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한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거는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줍다라는 스웨덴어와 조깅이라는 영어가 결합된 합성어이고요. 말 그대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플로깅이라는 단어인데요.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는 이제 소비자들, 고객들은요, 환경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자 운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지우면서 함께 환경 활동도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2018년도 이후부터는요, 많은 연예인들도 참여를 하고 기업들도 이러한 친환경 캠페인을 또 내걸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는요,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에게 어떤 봉투를 줍니다. 자신의 로고가, 회사가 로고를 주고 가장 많이 쓰레기를 담아온 사람에게는요, 또 자신들의 회사의 제품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Too Good To Go라는 건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음식점들이 재고가 남게 되는데, 그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버리거나 혹은 재고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싸게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늦게 근무한 우리 직장인들, 미처 장을 못 본 사람들은 어때요? 필요한 물건을 또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와 또 제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어플이고요. 지금은 덴마크, 미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꽃, 또 일상생활 용품까지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바로 영주와 나주가 만났는데요. 영주의 사과와 나주의 배가 만나서 서로 사과하면 기쁨은 배가 되지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네, 사과와 배가 만든 혼합된 과일 상자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2013년 이전에는요, 없었어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지역과 더불어 화합을 한 아주 우리나라의 흐뭇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개봉한 이 영화는요, 굉장한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홍보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흥행 참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우리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런 문제도 붙는데요. 바로 이 영화는 뮬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붙냐? 바로 인권 문제가 붙습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 홍콩이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요. 홍콩의 경찰들이 시민들을 과잉 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배우가 자신의 SNS에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라는 비난의 글을, 공권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일파만파 SNS를 타기 시작했고, 또 엔딩 크레딧에는요, 신장 위구르의 중국 공안에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인권 탄압의 이슈가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더 이상 이제 영화 팬들, 고객들은요, 이러한 것에 등을 돌리고 옹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례는요, 최고 경영진과 임원 2명이 동시에 사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한 동굴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광산 회사가요, 철광석을 얻으려고 인류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한 동굴을 폭발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 원주민들의 반대는 엄청났지만 자기들은 결국 폭발을 해서 양질의 철광석을 얻었고 나중에 한 궁색한 변명은 몰랐다 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측근에 의하면 이미 경영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의 혹은 여러 경영진들의 이러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그래서 우리도 리더로서의 어떤 의사결정, 기업을 가지고 혹은 운영을 하면서 가져야 될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이 SG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좀 더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기후변화를 늦추는 환경보호는 무엇이 있고,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위한 사회적 활동은 무엇이 있고, 또 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각각 알아볼 건데요. ESG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기존에 했던 거를 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어렵게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ESG라는 실천은요, 말 그대로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거를 좀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바로 ESG 실천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한참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어때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입을 막아버리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한 대학생이 입모양을 뚫은 투명한 마스크를 만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한 개인이 이렇게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실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 시간에는 환경에 대한 활동, 사회에 대한 활동, 혹은 지배구조에 대한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